특히나 썸 탈 때는 이런 거 진짜 정말 매력 없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만나고 싶도록 유도하고 이런 식의 반전 매력으로 상대방의 호감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등산 한번 같이 가시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소개팅에서 혹은 썸 탈 때 내가 원하는 이성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왜 하는 소개팅마다 실패를 할까요? 저는 왜 썸을 탈 때마다 썸벙이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내용 보시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보신다면 다음 소개팅 그리고 썸 때는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행동들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니 이것만 하지 않아도 소개팅과 썸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실행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팅 그리고 썸에서 원하는 이성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말 센스, 능력 키우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오늘 소개팅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고 대화가 끊이질 않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은 실패했어요. 혹은 썸벙이 됐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 해주셨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상대방께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어떤 반응이었었나요? 상대방께서는 본인께 어떤 질문들을 하셨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주로 제가 더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상대방은 거의 대답만 했었다. 그런데 분위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았었다. 그런데 애프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혹은 썸벙이 났다. 혹시 원인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너무 자기 말만 한 경우입니다. 혼자만 즐거웠었던 거예요. 그 대화가 자기 자신만 신났었던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말수가 워낙 적고 과묵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소개팅이라면 특히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호감이 있었다면 경청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애프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결국 그 시간이 상대방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건 주고받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일방적인 이야기는 대화가 아니라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2-3시간 동안 소개팅 하는 내내 설명만 듣고 있었던 사람은 그 시간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경청은 해줄 수 있었겠지만 티키타카가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 다음 만남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민봉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도 던져보시고 되돌아오는 상대방의 말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또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을 통해서 공통된 지점을 찾아보시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상대방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센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말 능력과 말 센스는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독서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기계발서, 소설 등등 시집도 좋고요, 에세이도 좋고요, 종류 가리지 않고 다 읽으시는 게 좋은데요. 또 요즘에는 책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대화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책들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다양한 매체를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글을 꼭 써보세요. 책을 읽었든 영화를 봤든 드라마를 봤든 내가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줄거리도 좋고 내가 느꼈던 점도 좋고 좋았던 부분도 좋고 그거에 대한 분석도 좋고 거창한 글이 아니라 일기 형식으로라도 꼭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읽고 보고 쓰고의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말 센스와 대화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꼭 반드시 이성적인 만남을 위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든지 일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기 개발 모임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모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 스킬이 쌓일 수 있을 거예요. 소개팅에서 나의 무용담, 나의 일대기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 논문을 읽어주는 듯한 지식 자랑 이렇게 일방적인 설명만 하시다 오지 마시고요. 상대방과 내가 함께 즐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화 주제를 찾아서 티키타카가 되는 대화다운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 센스와 대화 스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애프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썸이라면 썸붕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 애인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만약에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나의 전 연애나 이별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면 그런 질문을 했다면 간략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년가량 만났었고 장거리 문제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분명히 소개팅이나 썸 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는 이상 적당히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적당히가 정말로 딱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궁금해한다 하더라도 특히나 첫 소개팅 자리, 첫 만남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집요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언제 마지막 연애셨어요? 얼마나 사귀셨어요? 왜 헤어지셨어요? 딱 이 정도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셔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너무 집요하게 내가 불쾌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물어본다라면 그거는 상대방이 예의가 아닌 경우이니 내 쪽에서 알아서 피하시면 됩니다. 서로의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지난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지난 연애에서 이런 점이 힘들었었고 이런 점이 좀 아쉬웠었고 그래서 헤어짐을 결심했었다. 그런데 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를 가졌고 또 나에 대해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개선했고 좀 더 나은 연애,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런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난 연애가 아주 좋았다면 당연히 이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 입장에서 안 좋았던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연애, 지난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험담을 구구절절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늘어놓는다면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했던 연애였을 테니까요. 물론 지난 연애에서 상대방이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이별을 했다 할지라도 너무 심하게 욕을 한다거나 과몰입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절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진 못할 겁니다. 딱 사실만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난 연애에 대해서 탓만 하신다면 되게 이 사람은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나랑도 잘 안 되면 나에 대한 뒷담화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미화시켜서 아름답게만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히려 아직도 지난 연애를 못 잊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빼고 담백하게 사실만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험담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지난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라는 어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난 연애는 이러이러했는데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고 나는 현재가 제일 소중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 멘트를 꼭 붙여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취향 없음을 드러내지 말 것. 뭐 먹을래? 나는 아무거나 좋은데. 영화 뭐 볼래? 아무거나 그냥 너 보고 싶은 거. 어디 갈래? 아무데나. 너 가고 싶은데? 특히나 썸 탈 때는 이런 거 진짜 정말 매력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심할 경우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또 나랑 만나는 게 재미가 없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특별히 없기는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말씀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이나 무색무취의 취향을 드러내신다면 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녀 불문, 만남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요. 주체성 있는 모습으로, 주관 있는 모습으로 내 매력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봉 씨는 음식 뭐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좋아해요. 딱히 없어요. 정말 다 잘 먹는 게 사실일지라도 처음 만난 상대라면 그런 대답이 성의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한식 좋아해요. 일식 좋아해요. 이 정도의 범주를 말씀하신다거나 저는 사실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일식을 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의가 느껴지는 답변. 또 민봉 씨는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나는 취미가 아예 없다. 그러면 없는 걸 지어서 말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딱히 취미는 없어요. 그냥 뭐 집에서 누워서 자요. 이런 멘트보다는 사실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앞으로 남자친구 사귀게 되면 남자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이 정도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소개팅한 상대방의 취미가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이다. 저도 누구누구 씨처럼 등산에 한번 취미 붙여보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은 다음에 등산 한번 같이 가시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말이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호감을 줄 수 있는지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능력은 원하는 이성을 쟁취하는데 큰 이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 스킬 따위 필요 없다. 장원영이나 차은우급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좀 더 특별히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게 외모가 차가워 보였는데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네. 혹은 참 과묵해 보였는데 말을 참 따뜻하게 하네. 새침해 보였는데 세심하고 말을 참 예쁘게 해주네. 이런 식의 반전 매력으로 상대방의 호감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만나고 싶도록 유도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개팅이 썸이 되고 썸에서 연인이 되고 대화를 통해서 매력을 어필하시면서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제대로 형성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상대방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